장기려, 박사 아이생애와 업적, 한국의 슈바이처, 가난한 이들의 의사, 1911대 1995목 차제한 장서론, 한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의사제들 장 출생과 성장 평북 용천의 소년제세장, 의학도의 길 경성의학전문학교와 평양제내장, 일제강점기의 의료활동과 신앙제 5장, 6.25전쟁과 부산 피난 운명의 갈림길제 6장, 복음병원의 설립과 가난한 이들의 주치의 제7장, 의학적, 업적 외과수술의 천구자 제8장, 청식자의료보험조합 한국의료보험의 효시 제9장, 신앙과 삶의 철학 의료선교와 섬김 제10장, 이산, 이고통과 북녘 가족에 대한 그리움 제11장, 말년과 서거 끝까지 가난하게 산 삼체 12장 역사적 평가와 유산 제13장 결론, 사랑과 봉사의 화신 제1장 서론, 한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의사장기려 1911년부터 1995년까지는 20세기 한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의사이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몸으로 실천한 의료 선교사였다. 그는 반세기가 넘는 긴 세월 동안 부산의 빈민 환자들 곁에서 단 한 번도 돈을 이유로 환자를 돌려보낸 일이 없었으며 자신의 봉급 대부분을 가난한 환자들의 치료비로 쏟아부었다. 부산 영도의 작은 복음병원 원무거 창문으로 도망치듯 사라진 환자의 입원비를 직접 대납해주고 누군가가 그 사실을 기사로 쓸까봐 쉬쉬했다는 이야기는 그의 삶을 가장 잘 요약하는 일화로 지금도 회자된다. 그는 한국의 슈바이처라는 칭호를 얻었으나 정작 본인은 그 칭호를 몹시 거북해하였다. 슈바이처는 아프리카에서 의료봉사를 했지만 자신은 고향의 동포들 곁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것이었다. 이 겸손함 자체가 그가 얼마나 진정한 의미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한 인물인지를 웅변한다. 장기려의 삶은 개인의 전기이면서 동시에 20세기 한국 현대사의 축소판이기도 하다. 일제강점기, 해방, 6.25 전쟁, 분단, 그리고 고도성장의 시대를 관통하면서 그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한결같이 환자 곁을 지켰다. 북녘해두고 온 가족을 그리워하며 평생을 홀로 살면서도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아픔을 더 깊은 사랑의 에너지로 승화시킨 그의 생애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깊은 성찰과 감동을 준다. 본고는 장기려 박사의 출생에서 서거에 이르는 전 생애를 시대적 맥락과 함께 검토하고 의학적, 업적, 사회사업, 신앙적 실천의 세 축을 중심으로 그가 한국 사회에 남긴 유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제도장 출생과 성장 평북 용천의 소년일, 출생과 가정 환경 장기려는 1911년 8월 14일 평안북도 용천군 양하면에서 아버지 장은섭과 어머니 박씨, 4일 7남매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전통적인 유교 가문이었으나 아버지 장은섭은 일찍이 기독교에 귀의하여 신실한 신자가 되었다. 기독교적 가정교육은 장기려의 생애 전반에 걸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웃을 섬기고 약자를 돕는 것을 삶의 사명으로 여기는 신앙인격의 토대가 되었다. 평안북도 용천은 당시 조선에서 기독교 선교 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 중 하나였다.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와 병원이 이 지역에 이미 자리 잡고 있었으며 어린 장기려는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근대적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였다. 외국인 의사들이 병든 조선인들을 돌보는 모습을 목격한 경험은 그가 훗날 의사의 길을 걷게 되는데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고 회고된다. 이 청소년기와 학업장기려는 어릴 때부터 학업 성적이 뛰어났다. 그는 용천의 보통학교를 마친 후 평양으로 올라가 숭실학교에 입학하였다. 숭실학교는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설립한 기독교계 명문학교로서 민족의식과 기독교 정신을 함께 고취하는 교육으로 명성이 높았다. 이 시기 장기려는 단순한 수재가 아니라 겸손하고 성실한 학생으로 교사들의 신망을 한몸에 받았다. 숭실학교 시절부터 그는 의학에 대한 뚜렷한 꿈을 품었다. 병든 사람을 고치고 가난하여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보험의 손길을 뻗는 것, 이것이 그가 의사가 되려는 이유였다. 이소명 의식은 평생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제세 장 의학도의 길 경성의학전문학교와 평양일 경성의학전문학교 입학과 졸업 1932년 장기려는 경성의학전문학교 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에 입학하였다.
경성외전은 당시 조선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의학교육기관으로 입학 경쟁이 매우 치열하였다. 그는 1936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뒤 경성외전 부속병원에서 외과 수련을 받았다. 의대 재학 시절부터 장기련은 뛰어난 임상 능력과 함께 환자에 대한 헌신적인 태도로 지도 교수들의 인정을 받았다. 특히 외과 분야에서 탁월한 기량을 보였으며 해부학적 지식과 섬세한 수술 기법을 자연스럽게 결합하는 능력이 뛰어났다. 그의 스승들은 그가 한국 의학계를 이끌어갈 인재가 될 것임을 일찍부터 예견하였다. 이후 평양에서의 수련과 결혼 졸업 후 장기련은 평양의 기올병원, 현 평양의과대학병원의 전신으로 자리를 옮겨 외과의사로 활동하였다. 기올병원은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설립한 병원으로서 조선의 가난한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명성이 높았다. 이곳에서의 수련 경험은 장기려에게 의료의 목적이 경제적 이익이 아닌 인간 생명의 구제에 있다는 신념을 더욱 굳히는 계기가 되었다. 1940년 그는 김봉숙 여사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다. 부인 김봉숙은 신실한 기독교 신자로 의료봉사에 헌신하는 남편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지지하는 동반자였다. 두 사람은 슬하에 여러 자녀를 두었다. 그러나 1950년 6.25 전쟁의 발발은 이 행복한 가정을 영원히 갈라놓는 비극의 시작이 되었다. 3. 경성대학 의학부 연구와 박사학위 장기련은 1940년 경성제국대학 의학부에서 의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그의 박사학위 논문은 단장의 의과적 처치에 관한 연구로서 당시로서는 매우 난이도 높은 분야였다. 이 연구는 이후 그가 간 외과 수술의 선구자로 성장하는 학문적 기반이 되었다. 제4장 일제강점기의 의료활동과 신앙일 평양 기올병원에서의 활동 1940년대 일제강점기 내내 장기련은 평양 기올병원 외과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탁월한 임상 실력과 따뜻한 환자 돌봄으로 평양 시민들의 신뢰를 쌓아갔다. 전시 체제가 강화되면서 물자가 극도로 부족해진 상황에서도 그는 최선을 다해 환자들을 치료하였다. 마취제가 부족할 때에는 최소한의 약품으로 수술을 강행하면서도 환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지극한 정성을 기울였다. 이 시기 그는 이미 빈곤층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받지 않는 관행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일제 치하 조선의 가난한 민중들이 경제적 이유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목숨을 잃는 현실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한 그로서는 이 관행은 선택이 아니라 의사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이었다. 2. 신앙 공동체와의 유대장기련은 평양 산정현교회의 독실한 신자로서 당시 평양 기독교 공동체의 핵심 인물들과 깊은 교우 관계를 맺고 있었다. 특히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저명한 신학자이자 신앙인인 주기철 목사와의 교류는 그의 신앙과 삶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쳤다. 주기철 목사가 신사참배 거부로 일제의 탄압을 받으면서도 신앙을 지키다 순교한 사실은 장기려에게 신앙과 삶의 일치가 무엇인지를 몸으로 보여준 가르침이었다. 일제 말기 신사참배 강요가 거세지던 시절 기독교 신자였던 장기려 역시 일제의 압박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신앙을 내면 깊이 지키면서 의료 현장에서 묵묵히 환자들을 돌보는 것을 자신의 저항 방식으로 삼았다. 제5장 6.25 전쟁과 부산 피난 문명의 갈림길 전쟁의 발발과 피난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였다. 인민군이 평양으로 남하하면서 장기려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그해 12월 이엔군의 반격으로 평양이 잠시 수복되었다가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위기에 처하자 수십만 명의 평양 시민들이 남쪽으로 피난길에 올랐다. 이것이 역사에 기록된 일사 후퇴이다. 피난 당시 장기려는 가족 모두를 데려가지 못하는 비극적인 상황에 처하였다. 큰아들 장가용만을 데리고 피난길에 올랐으며 부인 김봉숙 여사와 나머지 자녀들은 평양에 남게 되었다. 그것이 영원한 이별이 될 줄은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 이 이별은 이후 장기려가 죽는 날까지 45년간 지속된 분단의 상처가 되었다. 2. 부산 정착과 천막병원 1950년 12월 부산에 도착한 장기려는 피난민들이 넘쳐나는 부산의 실상에 큰 충격을 받았다. 전쟁을 피해 몰려온 수십만 피난민들 중에는 부상자와 환자들이 무수히 많았지만
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시설은 턱없이 부족하였다. 장기련은 즉시 행동에 나서 1951년 부산 영도 땅에 판잣집 천막을 세우고 무료 진료를 시작하였다. 이것이 훗날 복음병원으로 성장하는 초량천막병원의 시작이었다. 처음에는 말 그대로 손바닥만한 천막 아래 약품도 변변치 않은 상황에서 진료를 시작하였다. 장기련은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의약품 폐기물을 모아 재활용하고 각계의 도움을 구해가며 진료 범위를 넓혀갔다.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는 그의 신념이 이 천막에서 가장 구체적인 형태로 실천되기 시작하였다. 3.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취임 1951년 장기련은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외과 교수로 취임하면서 후학, 양성에도 힘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그는 탁월한 외과 술기와 더불어 환자를 대하는 마음가짐, 의사로서의 윤리와 소명을 가르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의 강의는 단순한 의학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의사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과 응답을 담고 있었다. 그의 가르침을 받은 수많은 제자들이 이후 한국 의학계 각 분야에서 활약하였다. 제6장 복음병원의 설립과 가난한 이들의 주치의 일. 복음병원의 설립과 성장천막에서 시작한 초량진료소는 미국 선교단체와 각계의 지원을 받으며 점차 규모를 키워갔다. 1952년 부산 영도구의 복음병원이 정식으로 개원하였다. 장기련은 이 병원의 원장으로서 진료와 행정을 동시에 맡으면서 병원이 가난한 환자들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한결같이 지켜나갔다. 복음병원은 일반 병원들이 상업적 논리로 운영되던 시절에 진료비를 낼 수 없는 환자들에게도 문을 열어두는 이례적인 의료기관이었다. 장기련은 원장 봉급의 상당 부분을 가난한 환자들의 치료비로 직접 납부하였으며 도저히 형편이 안 되는 환자들에게는 그냥 가세요라는 말 한마디와 함께 진료비를 탕감해 주었다. 2. 환자 탈출이라 원무과 창문으로 복은 병원과 관련하여 장기련을 대표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진료비가 없어 퇴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난한 환자에게 그는 야밤에 조용히 다가가 원무과 창문으로 나가면 아무도 모른다고 귀띔해 주었다는 것이다. 환자가 사라진 뒤 그 진료비를 장기련가 자신의 돈으로 대납하였음은 물론이었다. 돈이 없다고 환자를 돌려보내는 의사는 의사가 아닙니다. 돈이 없는 환자를 고치는 것이 진짜 의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남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장기련 후학들에게 한 말 중에서 3. 주변의 시선과 그의 생활병원 내에서도 장기련의 이러한 행동은 때로 직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운영 예산이 빠듯한 병원에서 원장이 수시로 진료비를 탕감하거나 대납해주는 것은 병원 경영의 관점에서 보면 곤혹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장기련은 병원이 돈 벌리를 위한 곳이 되는 날, 나는 이 병원을 떠나겠다고 단호하게 말하였다. 병원의 본질에 대한 그의 이 신념은 어떤 경영적 논리로도 꺾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의 개인 생활은 극도로 검소하였다. 병원 원장이라는 직위에도 불구하고 그는 허름한 의복을 입었으며 사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소박한 삶을 살았다. 개인 재산을 모으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었으며 손에 들어오는 돈은 거의 전부 환자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썼다. 그의 집은 부산 복음병원 경내의 작은 사택이었다. 제7장 의학적 업적 외과수술의 선구자일. 간 외과수술의 개척장기련의 의학적 업적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간 외과수술 분야의 개척이다. 그는 1959년 한국 최초로 간암 환자에 대한 간 절제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하였다. 당시 간 절제술은 세계적으로도 극히 어려운 수술로 분류되었으며 서양의 유수한 의료기관에서도 성공 사례가 드문 고난도 수술이었다. 변변한 의료 장비와 마취 설비조차 부족하던 1950년대 한국에서 이 수술을 성공시킨 것은 장기련의 탁월한 외과 술기와 집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 역사적 수술은 한국 외과의학의 수준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한국 간 외과의학 발전의 출발점이 되었다. 장기련의 간 절제술 성공은 단순한 개인의 업적을 넘어 한국 의학이 세계 수준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증명한 사건이었다. 1. 다양한 내과 수술의 선구적 시행간 절제술 외에도 장기련은 한국 의학사에 여러 최초의 기록을 남겼다.
그는 위암, 담관암, 췌장암 등 복부 종양에 대한 근치적 수술을 초기부터 시행하여 한국 복부 외과 수술의 기초를 놓았다. 또한 결핵성 복막염의 수술적 치료, 선천성기형의 교정수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당시 한국 의학의 수준을 앞서가는 시술을 꾸준히 실천하였다. 장기려의 수술 방식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칼은 최소한으로 돼야 한다는 원칙 아래 환자의 기능과 삶의 질을 최대한 보전하는 방향으로 수술을 설계하였다. 불필요한 절제를 피하고 최소한의 침습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려는 이 접근법은 오늘날의 최소침습 수술 철학과 맥을 같이 한다. 3. 후학 양성과 학문적 기여장기려는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와 보금병원 원장을 겸임하면서 수십 년에 걸쳐 수많은 외과 의사를 양성하였다. 그의 인상 강의와 수술 시범은 제자들에게 의술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을 심어주는 것으로 명성이 높았다. 그는 수술 기법뿐만 아니라 환자와의 소통, 검소한 의사생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의사교육의 필수 요소로 강조하였다. 학술적으로도 장기려는 간, 외과 복부 외과 분야의 다수 논문을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발표하여 한국 의학 연구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특히 간 절제술에 관한 그의 임상보고는 국제의학계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분야 업적 내용 간 외과 1959년 한국 최초 간 절제술 간암 환자 성공 복부 외과 위암, 담관암, 췌장암 근치적 수술 선구 결핵외과 결핵성 복막염 수술적 치료 체계와 의학교육 부산대 의대 외과 교수로 수십 년간 후학 양성 학술 연구관 복부 외과 분야 국내외 다수 논문 발표